안녕하세요. 코리아텐베거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0분이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 3일 쉬고 이제 왔는데, 코스닥은 1.83% 오른 981, 코스피는 1.5% 오른 31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정고점 가까이 지금 온 수준이고요. 거의 예전에 이 3260포인트는 너무 오른 거고, 예전에 그 정고점 3212포인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점 한 1007포인트 거의 이제 좀 도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가장 큰 이슈는 아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초반에 9% 빠지다가, 거의 제가 한 8시 한 50분부터 봤는데 거의 동시호가가 마이너스 한 15%까지 빠지다가, 시작은 한 7%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요. 7% 마이너스 시작하다가 거의 한 26만 8천원, 한 9%까지 빠지다가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은 한 28만 4천원, 한 4%, 약간 4% 빠진 정도로 거의 선방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전에 ITC의 예비심사가 이미 결정이 났고, 그 예비심사가 거의 뒤집힌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이지만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요 시초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시초가 27만 5천원에 우선 빠르게 베팅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한 플러스 한 3% 정도 지금 마감한 상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서운하겠지만, 저에게는 좀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 회사에 매수 기회를 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과감하게 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빠지면 더 들어가려고 일단은 한 1000만원 정도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고, 오늘은 어버우 반도체, 제가 예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어버우 반도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그런 시황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LG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한 8% 올랐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어떤 그런 상승이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 7%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SK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더 영향을 본 덕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주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우 반도체도 일단은 8% 크게 신장했습니다. 그리고 OTT주도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J컨텐트리 플러스 7% 올랐고, 머니QNC도 얼마 전에 매수한 건데, 이제 반도체 세정 쿼츠죠. 쿼츠 소재 반도체, 반도체 소재에 해당하는 거 올랐고, 반도체 장비에 해당하는 이오테크닉스도 5%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건식 이제 LOT 백형 장비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랐고,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지오소프트가 크게 오르다가 17,000원 350원까지 좀 크게 장중에 8%까지 오르다가 거의 정고점에 도달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한 2%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지오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100억이면은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이 볼까요? 3분기까지 67억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3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3억이면은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고,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목표 대비 한 20억
안 20%가 더 나왔으니까 뭐 지어소프트는 그 이제 커반의 애널이 별로 없지만 그 정민구 애널리스트가 마지막으로 이제 쓴 보고서로는 영업이익이 2020년 4분기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을 29억으로 예상했습니다. 29억으로 예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29억으로 예상을 한 부분이 있고 여기죠? 29억으로 예상을 한 부분이 있고 그거 대비 한 15% 정도 더 나와서 일단은 예상 대비 잘 나왔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그 시간 외에도 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그 241선을 거의 뚫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뭐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 바이오주는 진짜 안 움직이네요. 지노맨 컴퍼니도 그렇고 고바이오랩도 그렇고 그리고 셀바이오텍도 그렇고 셀레믹스도 그렇고 반도체주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언제까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홀딩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오늘 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자면 그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배터리 관련 분쟁 코멘트라고 보면 뭐 결국에는 합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ITC 그 판결은 거의 변복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 그 SK이노베이션에서 주장하는 뭐 대통령 거부권 요구한 것은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 거의 이런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워낙 냉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국 기업의 이익도 아닌 그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한다는 자체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향은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LG화학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제 둘이 한국 기업이니까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은 그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게 합의를 하면은 그런 어떤 지적재산권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그 선례를 악한 선례를 좀 남길 수 있는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LG화학에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합의금을 주고 서로 협의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의 그 2차전지 생산 능력 계획은 여기 미국 조지아주죠. 미국에서 이제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헝가리 해서 엄청나게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은 SK이노베이션도 이번 합의만 잘 끝나면 앞으로의 주가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 LG화학의 생산 능력 계획입니다. 지금 20년에 지금 100기가와트로 지금 생산 능력 계획이고 한 거의 연도별 한 20에서 30% 계속 배터리 증설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연도별 한 20에서 30% 거의 25년까지 계속 증설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배터리는 또 이제 좀 커가는 시장이고 이제 좀 시작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상승은 이번 기회만 잘 마무리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좀 이번 기회를 매수 기회로 보고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카 골리아님이 그 질문을 남겨주신 게 그 호전 시럽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호전 시럽 같은 경우도 이제 왜 호전 시럽의 다른 타 의류 OEM 업체나 혹은 다른 의류 업체에 비해서 뭔가 성장성이 돋보이는지, 왜 이거를 매수했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제 의견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뭐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뭐 모든 사람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유가 있고, 저도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저는 모든 주식은 이제 좀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하방이 다져져 있고, 그리고 쌀 때 매수해야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이제 그 더 캐퍼가 많아지는 거고, 해서 쌀 때 사야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저희는 직장인이잖아요. 뭐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구간에 좀 쌀 때 매집해야 된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시럽 같은 경우도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나쁜 회사가 아니고 뭐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20년 그 3분기 그 영업이익을 보면 69억입니다. 69억이면은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이 729억이면은 뭐 제가 제 나름의 멀티플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47, 28, 280억에 거의 한 멀티플 4같이 안 되는, 거의 한 3에서 4 정도 사이의 엄청난 싼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뭐 부채는 한 130에서 140% 높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BPS로 보자면 14,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현저하게 높고요. 그리고 PBR도 0.57배, 주당 청산 가치도 엄청 절반 이하입니다. 그냥 낮은 거고요. 결코 뭐 재무적으로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좀 의류 회사를 보자면 뭐 우선적으로 영업무역을 보자면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리고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게 제가 그 이 영업무역을 투자하지 않고 그 어디죠? 호전시럽을 투자한 그 제일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뭐 물론 지금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호전시럽도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외국인이나 혹은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 영업무역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792억으로 작기 때문에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느 주식보다 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가는 겁니다. 홀딩하고 가는 거고, 제가 그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그 지금 FNF죠. FNF. 그 전에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기업 리포트면 전체 리포트 중에 심지연이라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애널리스트가 의류하고 식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인데 그 상당히 좀 잘 보더라고요. 이런 걸 상당히 잘 보고 88페이지에 상당히 긴 레포트인데 뭐 결론적으로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이제 소비 시장에서는 그 중국을 보자입니다. 중국을 보자. 중국 소비 시장을 보자. 왜냐면 코로나 회복에서 가장 빨라졌고, 그리고 중국 소비 시장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국 소비 시장을 보자. 그리고 이미 그 의류업체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과도기는 더 이제 많이 상승하고 거의 재편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온라인 그런 어떤 샵도 많이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탑픽을 이제 제시하더라고요. 탑픽을 뭘로 제시했냐면 이제 FNF 중국 시장에 가장 특화된 그런 디스커버리라든지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 돼 있는 FNF와 코에 패션 그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이제 OEM 받아가지고 좀 판매하는 업체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예전에 이 두 가지를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FNF 같은 경우는 언제죠? 좀 저점에 잡았습니다. 요때 1차로 잡고 요때 2차로 잡고 한 평단가가 한 84,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운 좋게도 이제 슈팅이 나왔죠. 기다리다가 2차 슈팅이 나왔고 2차 슈팅이 나올 때 조금 떨어질 때 좀 저도 이 FNF가 좀 분할 이슈가 있어서 4월까지 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때 워낙 장이 안 좋고 그리고 워낙 빠지는 저렴한 종목들이 보여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10만원대 했고 근데 매도하자마자 올라가더라고요. 매도하자마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것 말고도 이제 하츠란 종목이 있습니다. 하츠란 종목이 있는데 이 하츠란 종목이 뭐냐면은 홈 인테리어 업체거든요. 홈 인테리어 업체인데 제가 한 1월 4일날 한 8,487원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요때 아마 요때 샀나요? 요때 샀고 한 1%인가 2% 먹고 요때 1월 4일 한 8,400원 정도에 팔았는데 팔자마자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홈 인테리어 시장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하츠란 기업도 이제 멀티플이 상당히 싸고 실적도 좋습니다. 38억 1분기 38억 3분기 38억인데 이제 오르기 전에 한 그때 시가총액이 한 800억 대 8,900억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고 해서 이제 샀었는데 사놓고 보니까 이제 저도 불안한 거죠. 제 판단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못한다기보다는 제 판단에 좀 흔들리는 거죠. 해서 요 크게 먹을 수 있던 부분을 좀 놓쳤던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가진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고 결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도 FNF나 어떤 하치 같은 팔자마자 그런 어떤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제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결국에는 제가 가진 투자 포인트 뭐 예를 들어 호전실업의 투자 포인트는 안다르나 블루레몬의 신규 업체에 대한 올해 매출의 추가 매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애슐레저 시장의 성장은 계속된다. 이제 그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히 의료업체는 올해는 회복형 MD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좀 매수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뭐 그런 어떤 제 투자 포인트가 꺾이지 않으면 뭐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4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면은 뭐 한번 보겠습니다만 좋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고 있기에 계속 홀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요. 우선은 오늘은 뭐 크게 빠진 건 없고 SK 이노베이션 아까 27만 5천원에 매수한 부분 3%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원유 QNC가 크게 급등하면서 이제 2% 수익. 어버브 반도체가 산지 한 4일 만에 영업일 기준으로 한 4일 만에 한 8.5% 수익이 났습니다. 8.5% 수익이 났고 저는 어버브 반도체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다행히 급등해서 조정 기간에 한 달 반 정도 조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도 아직은 그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보브 반도체는 2년 내지 3년 꾸준히 들고 갈 주식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는 좀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히터 업체는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장에 비해 많이 좋진 않았고 평화전공도 오늘 좀 한 1.25% 감소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때가 지금 매수해야 될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LED 관련주인데 전기차는 그 전기 효율 때문에 모든 자동차에 LED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L 그 현대 기아차의 LED의 그 어떤 전기 그 LED 등을 전반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SL 영업이익이 떴네요. 떴고 뭐 좋게 나왔습니다. SL 영업이익도 얼마인지 볼까요? 그냥 20년 영업 931억이네요. 931억이면은 약 한 330억 정도 나왔네요. 2004분기에 비해서는 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단일가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SL도 계속 좋아지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뭐 괜찮았고요. 괜찮았고 뭐 이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한번 좋으리라고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